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라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세금으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것이 강화돼서 이 세금을 빼면 거의 차익을 남길 수가 없는 정도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택 투자, 그러니까 주택 외에 대체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세 가지의 그 세금 체계는 거의 비슷한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게 상업용인지 또는 주거용인지에 따라서 상업용이면 상가로 보고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봐서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이 취득세부터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 주택 관련 취득세를 보면 매우 복잡하게 돼 있고, 이렇게 조정 대상과 비조정으로 나뉘어가지고, 비조정의 2주택, 두 번째 주택부터는 8%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입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2%고, 개인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의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택부터 8%,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주택,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조정 비조정 상관하지 않고 주택수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매매업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고 주저할 겁니다. 왜냐하면 12%의 취득세율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가 또 6%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취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이 대체 투자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해서 임대를 주다가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는 상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4%입니다. 취득세율 4%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에 부과해서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모두 합쳐봐야 4.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5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 12%, 5억 원 곱하기 12%에서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4%이기 때문에 5억 원 곱하기 4% 하면 2천만 원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즉 서울이다. 자,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많이 몰려 있겠죠. 구로 서울시 구로라든지 아니면 부천시라든지, 자,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소재해 있고, 자,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해야 임대라든지 아니면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다른 일반 지방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이 취득을 개인이 취득하냐 또는 법인이 취득하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지식산업센터가 뭐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소재하든 뭐 지방에 소재했든 어느 곳이든 아무 상관없이 개인이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율이 그냥 4%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5년 이내다. 자, 그랬을 때는 취득세율이 1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냐 아니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법인이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본점 소재지가 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있으면서 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율은 4%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인이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있고 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서 지식산업센터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법인이 본점 소재지 설립 기간이 5년 이내냐 또는 5년이 초과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서 설립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5년 이내다. 자, 그러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한다. 자, 그러면 취득세율 1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주택을 취득하나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법인이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설립 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그랬을 때 이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본점 소재지가 있으면서도 설립 기간이 5년이 초과한 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율이 4%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의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유의사항은 바로 부동산 법인이면서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서 설립기간이 5년 이내인 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할 때 취득세율이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취득세율 12%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율 12%를 뭐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소재지를 내고 자, 5년 동안 아무것도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뭐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율 4%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본점 소재지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본점 소재지 했는데 설립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설립기간이 5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겠다. 자, 그러면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다 두냐? 바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본점 소재지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 또는 매각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4%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본점 소재지를 해놓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면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본인 스스로가, 법인 스스로가 사용을 한다. 자, 그랬을 때는 다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을 설립한 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 또는 매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바로 취득세율이 4%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 구리시 쭉 있습니다. 자,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러한 지역 1번부터 16번에 소재한 지역의 본점 소재지를 내고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법인이 5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다. 자, 그랬을 때는 취득세가 1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번부터 16번을 살펴보면 여기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까운데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용인시죠.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아마 가장 많은 데가 용인시일 겁니다. 용인시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전화기만 있는 그런 소호 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해서 용인시에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용인시의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하고 바로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또는 매각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4%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보겠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 환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사업자한테 지급한 세금계산서, 사업자한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돌려달라고 신청을 하면 세무서가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1억 1천만 원이고 토지가 2억 원이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의 1억 1천만 원의 구성 내용이 건물가액은 1억 원이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천만 원. 자, 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을 때 건물과 관련된 이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관련돼서는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 1억 1천만 원의 구성은 바로 건물가액 1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인 1천만 원을 해서 건물가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고, 자, 토지는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토지는 2억 원이 되는 거고, 토지 2억 원의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즉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래서 토지가액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가 1억 1천만 원, 토지가 2억 해서 취득가액은 3억 1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가액 3억 1천만 원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가액 3억 1천만 원이지만 건물 관련된 부가가치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취득가액은 3억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건물분, 조금 전에 봤던 건물분 3억 1천만 원 중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 즉 세무서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사업자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할 수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를 뭐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든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든 부담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든 부동산 임대업이든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10%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뭐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 바로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할 때 차이가 납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은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보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 게 양도소득세보다 절세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매매업법인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한다는 거죠.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해서 큰 거를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별 차이가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이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라든지 각종 수선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뭐 일반 경비를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훨씬 더 적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부동산 매매업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환급받고 나중에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했을 때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했을 때는 당연히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누구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냐? 자, 바로 매수인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보게 되면, 자, 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과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0.6%부터 3%에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고, 뭐 3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다. 자,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 1.2%에서 6%의 취득세율 최대 6%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뭐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 뭐 2주택이다 뭐 6%입니다. 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6억 공제까지 해주지 않죠. 6억 공제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도 6억을 차감한 최대 6%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면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무지막지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해서 임대를 주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도 낮은 세율로 적용받았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큰 이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이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매년 6%인 5억 원의 6%인 이 5억 원의 6%인 3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되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 뭐 2주택은 10% 추가 과세가 되고 3주택 이상이면 20% 추가가 되죠. 자, 그런데 2021년 6월 1일부터는 개정이 돼서 2주택은 20% 추가 과세가 되고 3주택 이상이면 30% 추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6%에서 45%의 세율만 적용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매매업자, 즉 개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든 또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든 자, 이러한 부동산 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각종 일반 경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에 따른 세금을 양도소득세보다도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의 차이는 바로 이 매각에 따른 세금의 절세 효과가 양도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과 같이 뭐 20%, 30% 추가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법인이 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뭐 작년 2020년까지는 10% 추가 과세가 됐는데 2021년 올해부터는 20% 추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도 차익이 뭐 1억이 났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일반 법인세를 납부를 하고 또 추가 법인세로 20%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해서 임대를 하다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추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양도 차익이 1억이 났다. 주택은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1억의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세금 관련된 세금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뭐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중과되는 이 세금이 중과세로 인해서 이 세금 때문에 차익을 내기가 이제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자, 그에 대한 주택에 대한 대체로서 요즘 많이 투자를 하는 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세금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상가라든지 또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관련 체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